아, 어머님. 그래, 늦는다더니 생각보다 일찍 왔네. 네, 미팅이 예상보다 일찍 끝나더라고요. 식사는 하셨어요?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당연히 있지. 그럼 안 했을까? 에이, 전 어머님 안 드셨다고 하셨으면 뭐라도 간단히 먹고 집 둘러볼까 했죠. 끼니는 네 서방들이나 잘 챙기긴 하이라. 요즘 안 그래도 살 빠진 것 같더라. 아, 네. 안 그래도 요즘 바쁜 것 같더라고요. 제가 챙겨주려고 해도 괜찮다고 도시락도 못 들고 오게 해서요. 너가 자꾸 뭐라 잔소리하는 거 아니니? 어머님 아니에요. 제가 얼마나 그 일을 생각하는데요. 생각하기는 그랬으면 도시락 챙겨준다는데 못 오게 해. 어머님. 됐다. 나중에 내가 보약이라도 해서 보낼 테니 그거라도 잘 챙겨주거라. 네, 알겠어요. 앞으로는 제가 몇 끼니 잘 챙겨주도록 할게요. 아휴, 믿을 수가 있어야 말이지. 어쨌든 집이나 보러 가자꾸나. 네, 어머님. 결혼 후 쓸 집안. 그래도 신축이라 그런가 깨끗하긴 하구나. 주변 조경도 좋고. 그쵸? 부동산에서 여기는 신혼 둘이서 살 공간치고는 넉넉하다고 했어요. 저도 부모님도 그렇게 생각해서 계약했고요. 그래 뭐 잘했구나. 일단 들어와 보세요. 남양이라 해도 잘 들어요, 어머님. 어? 근데 이게 왜 겉보기와 다르게 거실부터 이렇게 작으냐? 네? 아니에요, 어머님. 여기 25평 정도 돼요. 심지어 방 2개, 드레스룸 하나, 화장실도 2개나 있는데요. 방 개수가 많다고 크다니. 여기. 이거 봐라. 거실도 소파 하나만 넣으면 공간도 없고 방은 침대만 들여놓으면 꽉 차지 않니? 그래도 어머님 부동산에서 말한 것처럼 무슨 그래도니. 여태 고생해서 명문대 나온 애 장가가서 살 집인데 그런 거 치곤 너무 작은 거 아니니? 그리고 장인분도 조금 너무하신 거 아니냐. 어떻게 딸 시집 가는데 이 정도로 작은 집을 해주실 생각을 하니? 더 볼 것도 없구나. 일단 집에 가야겠다. 피곤하기만 하고. 약속도 빼고 온 건데 시간만 아깝게. 어머님 말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저희 아버지고 제 앞에서 그렇게 대놓고 무슨 뭐가 너무한다니 또. 누가 보면 내가 아주 지독하게 뒷담이라도 한 줄 알겠다 얘. 그냥 딸 생각 좀 더 해달라는 말이지. 아주 눈빛 봐라 사람 잡아먹겠다. 아휴 난 가니까 가서 아버님 좀 잘 설득해보고 그래라. 안 그래도 인생 한 번뿐인 신혼집인데 더 좋은 곳으로 해도 되잖니? 난 간다. 그날 저녁 맥주집. 자기야, 여기. 오빠. 어? 우리 저기 오늘 왜 이렇게 시무룩해? 무슨 일 있었어? 어? 아니, 그게 어머님이랑 오늘 집 보고 왔잖아. 근데 그게 왜? 설마 어머님이 또 안 좋은 얘기 하셨어? 조금. 무슨 얘기 하셨는데? 집이 작다고. 우리 아버님 보고 이 정도밖에 못 해주시냐고 하셔서 기분이 좀 그래. 어머님이 오빠 혼자 키우시면서 얼마나 힘드셨을지, 또 좋은 대학 나온 자식 좋은 집 해주시고 싶으신 건 알겠는데, 아무래도 내 옆에서 그렇게까지 아버지를 안 좋게 얘기하시니까 속상할 수밖에 없더라고. 아유, 엄마는 또, 미안해. 내가 엄마한테 잘 얘기해볼게. 속 많이 상했겠다. 그치? 아무래도, 우리 자기 잘 참아줘서 고마워요. 뭘. 그래도 오빠가 내 편 들어줘서 너무 고맙다. 난 솔직히 이런 얘기하면 오빠가 어머님 편 들어주지 않을까 걱정도 했거든. 에이, 우리 엄마를 정말 좋아하지만 자기네 쪽에서 짚해주는데 이번 건 엄마가 너무했지. 오히려 미안한걸? 진짜 고마워. 너무 위로된다. 그래도 나도 앞으로 오빠 앞에서 어머님 투정은 되도록 안 하도록 노력할게. 아구, 우리 자기는 어쩜 이렇게 천사야. 진짜 오늘 하루 이런 스트레스 우리 자기 이쁜 행동 볼 때마다 싹 풀려. 뭐야 그게. 진짠데? 아 맞다. 그나저나 오빠 카페 창업은 알아봤어? 요즘 그거랑 회사 병행하면서 바쁜 거였잖아. 아 그거? 음 알아보기도 했고 필요한 것들도 대충 구색은 나왔는데
아무래도 모아둔 돈이랑 적금 깨고 대출 받아도 좀 힘들 것 같더라고. 그래? 내가 아버지한테 한번 물어볼까? 안 돼. 안 그래도 장인어른이 집까지 해주셨는데 어떻게 그래. 창업 비용까지 되돌라고. 에이, 창업하고 천천히 아버지한테 갚으면 되지. 빌린다는 생각으로. 내가 살짝 한번 물어볼게. 아버지 안 그래도 오빠 엄청 예뻐하셔? 우리 사위 하면서 얼마나 자랑하시는데. 내가 뭘 그렇게까지 이쁨 받을 짓을 했다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나야 감사하지. 예쁨 받을 짓 너무 많이 했지? 오빠가 얼마나 잘했는데. 보약이며 생신 때며 평소에도 안부 전화 돌리고 계절 바뀌면 제철 과일이나 먹을 것도 챙겨드렸고. 나보다 오빠가 우리 부모님한테 더 잘한다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아버진 오빠랑 가끔가다 약속 잡고 마시는 반주가 그렇게 좋다고 하셨는걸? 요즘 이렇게 따로 시간 내서 만나는 사위도 없다면서 듣는 내가 다 뿌듯하더라. 그러니까 너무 미안하게 생각하지 마. 우리 아버지도 흔쾌히 돈 빌려주실 거야. 그럴까? 그래 주시면 고맙지만 그럼 내 남편 될 사람 창업한다는데 심지어 이쁜 짓까지 하는 사위 나 몰라라 하실 분들 아니셔? 그러니까 내가 조만간 아버지랑 시간 가지면서 한번 얘기해볼게. 그러면 고맙지. 정말 고마워 자기야. 정말 난 자기 만난 게 내 인생의 큰 복인 것 같아. 나야말로 이런 사람 잡아서 다행이지. 짠하자 짠. 짠. 며칠 후 친정 본가. 아빠, 엄마, 저 왔어요. 우리 딸랑구 왔어? 그래, 밥은 먹고 왔어? 안 먹었으면 차려줄까? 안 그래도 엄마 밥 먹고 싶었어요. 차려주면 우리 엄마 최고. 그래, 우리 딸 얼른 앉아라. 오늘 배고팠겠네. 여보, 갈빈 내가 데워놓을게. 딸 온다니까 안 하던 짓 하고 뭐해요? 정말 이러니까 딸바보 소리 듣죠. 우리 딸 오랜만에 오는데 공주님 대접해줘야지. 어머, 너네 아빠가 널 이렇게 좋아한다. 난 너무 좋은데? 오랜만에 집 오니까 공주 대접도 받고 엄마 음식도 먹고. 정말 이럴 때만 애교 부리지. 너희 아빠랑 똑 닮았다 얘. 나보단 당신을 닮은 거지. 그러니까 공주 아니겠어? 왕비 딸은 공주지 공주. 어머머 이 사람 좀 봐. 헛소리 그만하고 얼른 갈비나 가져다 주세요. 예, 데려갑니다. 정말 두 분 이러니까 인꼬부부 소리 듣는 거예요. 어쨌든 잘 먹겠습니다. 그래 천천히 먹고 모자르면 더 달라고 하고. 그래 모자르면 저기 더 있으니까 말해. 아빠가 잽싸게 대령해 줄 테니까. 참나 됐네요. 두 분 앉아 계세요. 이렇게 챙겨주는 것만으로도 너무 고마우니까. 자, 그러고 보니 우리 사위는 왜 같이 안 오고? 바쁘댔잖아요. 메시지로 같이 못 가서 죄송하다고 하는 거 읽고 속상해했으면서 그걸 까먹으면 어째요? 그랬지? 그랬어. 집 오자마자 읽어서 정신이 없어 그랬구만 그래. 아빠도 참. 그나저나 아빠 할 얘기가 있는데. 그래. 무슨 할 얘기? 다름이 아니라 오빠가 카페 창업을 한다는데. 카페? 카페 창업을 해? 우리 사위가? 어디다가? 요즘 신도시에 자리 좋은 매물 나왔다 하더라고요. 그래? 그럼 언제 한번 리모델링 쪽으로 일하는 지인들 좀 소개시켜줘야겠네. 비용도 아낄 겸. 그래 주시면 고맙죠.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아예 시작하려는 곳을 매매로 구입해서 하려 하거든요. 매매로? 뭐 아무래도 매매로 시작하면 좋긴 하겠다만. 어째 모아둔 돈은 있다니? 그게 문제예요. 지금 적금이랑 모아둔 돈 대출까지 끌어모았는데도 한참 모자르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빠가 도움 좀 주실 수 있을까 싶어서요. 그거야 진작 말하지 그랬니? 뭘 그렇게 빙빙 애둘러 말하니? 앞으로 네 남편 될 사람이고 둘이 결혼하면 둘 재산이지 않겠니? 그래, 네 아빠가 쓸 곳은 확실히 쓰는 사람인데 뭘 그렇게 고민을 하면서 말을 해? 엄마 아빠한테 편하게 얘기하면 될걸. 그리고 정서방 몇 년 동안 바쁘게 일하면서도 우리한테 얼마나 잘했니?
몇 년 동안 변함없던 사람이니 이 정도는 너희한테 선물로 줘도 된다. 뭐예요? 두 분 정말 감사해요. 오빠도 알면 정말 좋아할 거예요. 그리고 꾸준히 매출 나오면 돈 빌렸다 생각하고 천천히 드릴 생각이에요. 그리고 명의는 아빠 명의로 해놓고 그이 일하는 거 몇 년간 지켜보시면서 괜찮겠다 싶을 때 바꾸는 걸로 해요. 아무래도 우리 정서방 말하러 간다 할 때 되게 미안해했어. 그러니까 우선은 아빠 명의로 해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 그럼 그러자꾸나. 우리 정서방도 마음고생이 좀 있었겠네. 그래도 수련이 네가 정서방한테 언제 한번 아버님이 술 한잔 하자고 했다고 얘기 좀 해주라. 그 여린 사람이 수련이 너랑 결혼한대지만 그래도 장인 돈 빌리기 쉽지 않았을 텐데 얼마나 민망하겠니? 어색하지 않게 술이나 한잔하려니까. 그래, 우리 정서방 어색하지 않게 언제 한번 자리 좀 하자고 물어보렴. 우리 정서방 이렇게까지 생각해주는 거 알면 눈물 흘리겠다. 알겠어요. 제가 잘 얘기해볼게요. 며칠 후 술자리. 오, 자기야. 오빠 여기야, 여기. 어머니? 무슨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표정이 왜 그러니? 네? 아니에요. 어머님 오신다는 얘긴 못 들어서. 아들이랑 오겠다는데 꼭 얘기를 해야겠니? 들어가자. 사돈 기다리시겠다. 오빠 왜 얘기를 미리 안 해줬어? 아버님한테도 얘기 못 드렸는데. 미안해. 나도 오는 길에 어머님이 어디 가시나 하셔서 얘기했더니 무작정 따라오시겠다 하셔서 감사 인사도 드릴 겸 그래도 얘기는 해줬어야지. 어머님 오시는 거 아버지도 모를 텐데. 미안해. 근데 이미 오셔서 어쩔 수 없잖아. 일단 들어가자. 알겠어. 아이고 사돈. 오신다는 거 알았다면 더 좋은 자리 마련했을 텐데요. 아유 참. 아니에요. 여기도 좀 작지만 소박하고 좋네요 뭘. 요번에 건물 해주셨다고 들어서 너무 감사해서 인사라도 드리는 게 사돈된 도리니까 들렀죠. 이거 받으세요. 이런 거 안 주셔도 되는데 감사히 잘 먹을게요. 아니에요. 이게 5년 된 도라지 집이라고 그렇게 활력이 좋다네. 사업도 하시는 분이 이런 것도 좀 챙기고 하세요. 감사합니다. 아침마다 하나씩 챙겨 먹어야겠어요. 아빠, 저희 왔어요. 아버님 죄송해요. 어머님 오신다는 얘기를 미리 해드렸어야 됐는데. 딸. 정서봐. 아니네. 안 그래도 어머님이랑 언제 한 번쯤은 식사 자리 하려고 했는데 잘 됐지? 배고프지? 일단 앉으라고. 여긴 회가 맛있어서 회랑 어울리는 약주 좀 시켜놨어. 감사합니다. 식사 자리 정도는 제가 알아봤어야 됐는데. 아니네 아니야. 안 그래도 바쁜 사람인데 뭘. 그래 너가 워낙 바빠야지.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인데 이런 거 더 잘 알지 않겠니? 그치요 사돈? 그렇죠. 아무래도 우리 사위 창업 준비하느라 바쁠 텐데 알아보는 게 어렵지도 않으니. 일단 한 잔들 하실까요? 아빠도 바빴을 텐데 식당 알아봐 주셔서 감사해요. 짠하죠 짠. 짠. 그나저나 사돈 어떻게 그 큰 건물을 이렇게 덜컥 해주실 생각을 하셨어요? 한두 푼이 아니었을 텐데. 우리 정사위 창업한다는데 돈이 모자라서 못하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습니까? 그리고 둘이 결혼하면 다 둘 재산일 텐데 나중을 위해서라도 미리 해준 거라 생각합니다. 아버님, 제가 정말 열심히 해서 차차 갚아 나가겠습니다. 정말 감사하다 해도 모자라요. 아니네. 일단 명의는 내 걸로 해둔 것도 있으니 안 갚아도 된다네. 그냥 우리 수련이랑 같이 잘 살면서 카페 일 열심히 해주게. 제 명의가 아니라 우선 아버님 명의로 하셨군요. 급하게 약속 잡는다고 말을 잘 못했네. 명의는 우선 아버지 명의로 하기로 했어. 아무래도 오빠가 너무 부담스러워할까봐. 그렇지. 아무래도 나도 그게 나을 것 같았어. 솔직히 지금도 조금 얼떨떨해서 말이 잘 안 나와서 아버님이 큰 건물을 덜컥 해주셨다는 게 조금 어안이 벙벙하기도 하고. 그래도 나중에 몇 년 꾸준히 운영하면 너네 쪽으로 돌려줄 테니 너무 걱정 말게. 아닙니다, 아버님. 전 정말 이렇게까지 지원해 주실 줄 몰라서.
막상 듣게 되니까 안 믿겨서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도 돈은 여유 생기면 차차 드릴게요. 됐대도. 정수봐, 우린 이제 가족 될 사이인데 뭘 그렇게 돌려주나? 사돈, 아까부터 무슨 소리인가 싶어 가만히 있었는데 이게 무슨 소리예요? 건물이 저희 찬수명이가 아니라고요? 뭐 얘기했다시피 우리 정서방이 조금 부담될 것 같아. 어머어머, 그건 아니죠, 사돈. 그럼 우리 찬수가 얼마나 눈치 보이겠어요? 신혼집은 작아도 우리 찬수 명의로 된 건물 하나는 있어야죠. 집도 작은데 건물도 사돈 명의로 된 거에 카페 차리면 얼마나 눈치 보이겠어요? 에이, 그게 무슨 신혼집이 작다뇨. 그리고 우리 정서방이 눈치 보일 게 뭐가 있습니까? 방금 그 말은 듣기 좀 거북한데요, 사돈. 아니, 그렇잖아요. 솔직히 신혼집인데 명의도 저기 뭐냐. 수련이 명의로 해주셨고 또 집에 가보니 소파 하나에 침대만 둬도 방이 꽉 차는데 그런 좁은 곳에서 우리 찬수 열심히 카페 운영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하루 애도 가질 텐데 못해도 40평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업도 하시는 분이라서 통도 좀 크실 줄 알았는데 찬수 명의로 된 건물은 하나도 없어서 조금 속상하네요. 어머니, 말이 너무 심하신 거. 수련아, 괜찮다. 가만히 있거라. 사돈, 이번 얘긴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조금 취하셔서 그런 것 같은데 오늘은 잊지 마시고 집에 가시죠. 수련이랑 정사위도 장모님 모셔드리고 집 가서들 쉬고. 사돈, 솔직히 그렇잖아요. 신혼집 해준다 하더니 꼴랑 25평짜리에 그것도 지딸 명의로 해놓으시고. 제가 참다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아들 찬수 장인어른들한테 잘 보여야 된다고 회사 일도 바쁜데 꼬박꼬박 안부 물어보고 무슨 계절마다 과일 보내고 노예살이 하려고 결혼하는 것도 아닌데 약혼할 때부터 이렇게까지 애를 눈치 보게 하셔야겠어요? 장인 쪽에서는 우리 사위 이쁘다 좋아라 하셔도 보는 애엄마 입장으로서는 되게 스트레스고 내 귀한 자식 취급 이렇게 받아도 되나 얼마나 속상한지 아세요? 사돈, 많이 취하셨으니 이만 일어나심이. 그리고 여태 제가 이 말을 왜 안 했는지 아세요? 그래도 우리 사돈이 그렇게 마음이 좁은 사람은 아닐 거다. 배은망덕한 잘해준 보답도 모르는 사람이 아닐 거다 싶어서 기다렸더니 창업하는 건물도 사돈 명의로 해놓으면 내 아들 얼마나 눈치 보실지 모르시겠어요? 사돈, 정말 못 참겠네요. 건물 명의를 찬수 명의로 돌려주시든가 아님 신혼집 평수를 더 올려 구매해 주시든가 아님 이 결혼 더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아들 이런 종 취급 받으면서 못 살아요. 그리고 이건 아들뿐 아니라 저 자신도 무시하는 짓이고요. 가보겠어요. 어머니, 내가 뭘 들은 거냐 이게? 정서위, 혹시 자네도 부당한 취급을 받는다고 느꼈나?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아버님. 어머님은 제가 잘 타이를게요. 일단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알겠네. 어머님 저러시면 안 되지. 오빠 이따 어머님 데려다주고 연락해. 알겠어. 내가 나중에 연락 줄게. 아버님 조심히 들어가세요. 수련이 너도. 그날 밤. 오빠 잘 들어갔어? 아버님은 잘 들어가셨고, 엄마 말로는 아빠가 좀 화가 많이 나신 상태로 들어오셔서 약주 더 걸치시다 잠드셨다네. 속이 많이 상하셨나 봐. 그렇구나. 그렇구나? 오빤 나한테 할 말 없어? 중간에 어머님이 그렇게까지 말하시는데 말리지도 않고 조용히 있고. 난 솔직히 어머님이 나한테까지 그런 말 하실 땐 그저 작은 투정이구나 싶어서 가만히 다 듣고 있었는데 오늘 우리 아빠한테까지 그러시는 거 보고 이건 좀 아니라 생각해서 속 많이 상했어. 난 솔직히 우리 엄마도 맞는 말 하셨다고 봐. 오죽하셨으면 아들 이렇게 기죽어서 사는 모습 보고 답답해서 그러셨겠어. 뭐? 그게 무슨 말이야?
기죽어 산다니? 솔직히 그렇잖아. 수련이 너는 명문대 나와서 대기업 다니고 너희 아버님도 중견기업 운영하시고 어머님은 원래부터 잘 살던 집안이셨고 뒷배경도 탄탄한 집안인데 하나뿐인 아들이 돈 없고 백 없어서 장인어른분들한테 잘 보이겠다고 아둥바둥 사는 모습 보면 당연히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지. 그게 무슨 말이야? 오빠 여태까지 무리해서 우리 가족 챙겼다는 거야? 눈치 보여서 잘 보이려고 그랬단 말인 거야? 나 지금 이해가 하나도 안 되고 있거든? 일부러 무리해서 챙겼다는 말이 아니라 당연히 너희 가족 챙기는 거 좋지. 안 좋았으면 내가 했겠어? 내 말은 아무래도 네 집안 때문에 눈치를 봤던 게 조금이라도 있었단 거야. 그렇게 따지면 나도 어머님이 가끔 아니? 만날 때마다 집 이거밖에 안 되냐 투정하시고 오빠 바쁜데 끼니 못 챙겨주냐 이런 말 듣는 거 지긋지긋했었어. 아무래도 어머님 말대로 우리 결혼 파혼까진 아니더라도 서로 생각할 시간을 갖는 게 좋을 것 같아. 뭐? 말이 왜 그렇게 돼? 수련아, 오빠가 너 많이 사랑하는 거 알잖아. 지금 오빠는 싸우고 시간을 갖자는 게 아니라 그냥 오빠도 조금은 눈치 보였다는 걸 이해해줬으면 하는 거잖아. 오빠가 너희 식구 싫대? 아니잖아. 그냥 오빠도 힘들었던 거 알아달라는 거야. 어? 오빠, 솔직히 우리 식구들이 오빠네한테 정말 못해줬고 눈치 줄 만한 상황을 만들지 않았다고 난 생각하거든? 따지자면 우리 가족이 어머님이 우리는 이럴 형편 안 되니 이것 좀 해달라 저것 좀 해달라 했을 때 최대한 맞춰주고 유하게 넘어가려고 했고 심지어 우리 아빠 그런 험한 말 들으셨어도 어머님 욕 한 번을 안 하셨어. 못 들은 걸로 하자고 하셨지. 그래, 뭐 집, 건물 이런 문제는 우리 엄마가 잘못했다 치자. 근데 오빠 말은 눈치 줄 만한 상황 만들지 않았는데 라고 너희 쪽 식구는 그렇게 생각했어도 없는 사람들은 그마저도 눈치 보인단 거야. 수련이 네가 너무 곱게 자라고 없이 못 자라봐서 모르는 것 같은데 오빠 말대로 집안 차이가 나서 눈치가 보이는 건 이해를 해. 하지만 내 말은 우리가 무슨 눈치 준 것 마냥 피해자처럼 굴지 말란 거야. 솔직히 지금 오빠랑 지금 싸우는 것도 이게 싸울 만한 것인가 싶어. 일단 통화 끊을게. 당분간은 서로 연락하지 말자. 수련아, 오빠 카페에 시공업체에서 시공 들어갔다는데 그건 오빠, 그건 오빠 창업이잖아. 오빠 계획대로 해. 이미 다 돈 주고 했는데 어떻게 모르겠어? 그리고 우리 아빠 그런 걸로 물을 뿐 아니셔. 알겠어. 몇 달 후 약혼남이 카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사장님 안 계신가요? 네? 사장님이요? 무슨 일로? 사장님 잠시 자리 비우셔서 3시간 뒤에 오실 텐데. 아, 아니에요. 그럼 기다릴게요. 카페라떼 한 잔이요. 먹고 갈게요. 네, 카페라떼 한 잔이요. 다 되면 벨 울려드릴게요. 잠시 후. 재수씨, 저희 왔어요. 어머, 오셨어요? 오빠랑 약속 있으시구나. 아메리카노 2잔? 부탁합니다. 야, 재수씨라니? 이게 뭔 소리야? 약혼녀분 따로 있잖아. 아, 너 몰랐냐? 찬수 걔 장거리 연애 때부터 공사 치던 사람이랑 결혼하는 거고 진짜 애인은 저 알바세. 아마 제가 지금 결혼하는 약혼녀보다 더 오래 사귀었을걸? 중간에 헤어지고 지금 약혼녀 만나긴 했지만 시간으로만 보면 아마도? 뭐? 야, 뭘 그렇게 놀라냐? 깨끗한 척하지 마라. 찬수 걔가 그래도 술값이며 노래방 값이며 다 대주는데 고맙다 해야지. 그리고 요즘 시간 갖자고 했다던데 어찌저찌 화해해서 명이라도 자기 쪽으로 돌리고 파혼한다던데? 야, 이건 깨끗한 척이 아니라 사람 도리로서. 시원한 아메리카노 2잔 맞죠? 저희 오빠 귀한 손님분들이라 직접 가져왔어요. 맛있게 드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재수씨. 뭘요? 필요하시면 불러요. 아이, 어떻게 재수씨를 부릅니까? 필요한 거 있으면 저희가 알아서 척척. 알죠? 정말 센스 있다니까. 야, 이건 좀 아니지 않냐? 최소한 재수씨라고 부르질 말든가. 야,
재수 씨가 기분이 좋아야 찬숙이에 들어갈 거고 찬수가 우릴 더 부를 거 아니냐? 야,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아. 나 먼저 가볼게. 어? 어? 야! 야! 어디가? 카페방. 저기요, 찬수 씨 친구분 맞으시죠? 네? 아, 네. 근데 누구... 지금 손이 벌벌 떨려서... 아, 저 찬수 씨 약혼녀요. 아, 네? 네? 약혼녀요? 방금 카페... 네? 네, 듣게 됐어요. 길게 묻지 않을게요. 방금 한 말 사실인가요? 어, 오, 제발 말해주세요. 아, 네, 맞아요. 그, 괜찮으세요? 아니요, 지금 그냥 안 믿겨서 어떻게 된 건지 혹시 그동안 보고 들으셨던 거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여기서 하긴 좀 그런 얘기라, 그리고 이걸 얘기해도 되나? 일단 전화번호 주시면 제가 나중에 생각해보고 연락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 네, 일단 가볼게요. 며칠 후. 어떻게 얘기해 주시려고 부른 거겠죠? 네,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아서. 이대로 파혼하신다 해도 파혼 이유를 못 대는 꼴이니까요. 그럼 억울해 하실 거고. 그리고 제 양심상으로도 얘기를 하는 게 맞다 생각되어서요. 네, 일단 너무 감사합니다. 얘기해 주시는 것도 큰 결심이셨을 텐데. 아니에요. 저보단 약혼녀분께서 고생 많이 하셨죠. 일단 두 분이서 어떻게 결혼을 생각하시게 됐는지 들어보면 제가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드려야겠다 싶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아니, 아, 괜찮으세요? 쉬었다 얘기하셔도 돼요. 아니에요, 바로 얘기할게요. 일단 찬수 오빠랑 저는 제가 대학교 2학년 찬수 오빠가 제대 후 지인이 소개로 만나게 됐어요. 당시엔 찬수 오빠가 제대도 막 한 상태에 휴학기를 냈어서 자주 만났어요. 하지만 그 다음에 오빠가 복학하게 되면서 학교가 멀리 떨어져 있던 저희는 장거리 연애를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근데 저희는 장거리 연애가 딱히 버겁진 않았어요. 오빠가 저한테 무척 잘해줬거든요. 심지어 여자친구 부모님이라면서 생신 어버이날까지 꼬박꼬박 챙겼었어요. 부모님도 당연히 그런 오빠를 마음에 들어했고요. 4년의 장기 연애 끝에 지금 보시다시피 약혼을 한 거고요. 근데 몇 달 전에 오빠랑 싸운 후에 시간을 갖자 했는데 오빠가 너무 연락이 없어서 제가 오빠 카페를 찾아가게 된 거고요. 아, 그래서 그때 알게 되셨구나. 네,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수련 씨 얘기를 토대로 얘기해보면 일단 찬수는 수련 씨랑 사귈 때 당시에는 1년 사귄 전 여자친구랑 헤어진 상태였어요. 그 사이에 수련 씨랑 만난 것 같고 찬수가 복학하고 대학교 4학년일 때 다시 전 여자친구랑 붙어 다니는 걸 봤어요. 전 찬수랑 그렇게까지 친하진 않았어서 전 여친이랑 깨지고 붙고 하다 길게 쭉 지금까지 잘 사귀는구나 싶었죠. 근데 이럴 줄은 몰랐네요. 역시 저랑 장거리 연애 도중에 제외했던 거였네요. 그때 얼핏 들은 것처럼. 네, 그렇죠. 저도 약혼녀 따로 애인 따로 있는 건 그날 처음 알게 됐어요. 정말 제대로 미쳤구나. 그, 혹시나 필요하시면 놀러 갔을 때 둘이 같이 붙어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 같은 거 보내드릴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로. 힘드시겠지만 힘내시고 혹시나 더 필요하거나 궁금한 거 있으시면 말해주세요. 그나저나 그 엄마의 그 아들이네요. 네? 그건 또 무슨 말... 아, 다름이 아니라 제가 찬수랑 친해진 건 몇 달 전부터고 알고 지낸 건 중학교 때부터 알고 지냈거든요. 그때 찬수네 어머님이 다른 남자랑 바람남게 들켜서 이혼당하셨어서 그때 아마 동네에서 소문이 자자했을 거예요.
모르는 애들은 없었어요. 정말 가지가지하네요. 뼈 막혀서 정말. 일단 정말 감사합니다. 일단 힘내시고요. 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세요. 전 약속이 있어서 먼저 일어나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아까 말했던 바람 피운 여친이랑 찍은 사진은 저한테 보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조금 쉬다 가세요. 그날 저녁. 이 미친 것들 뭐가 어쩌고 저찌? 감히 내 딸을 두고 바람을 피워? 그것도 내가 차려준 카페에서? 내 이 대가리에 피도 안 마른 것들을 당장 가서 엎어버릴 테니까. 이게 정말 수련이 너랑 사귈 때가 맞니? 참나, 기가 막혀서. 저 파혼할래요. 솔직히 잘 된 것 같아요. 모르고 결혼했을 거 생각하니까. 그래, 수련아. 더 큰일 나기 전에 얼른 파혼하렴. 거기 사돈도 솔직히 이상했는데 그런 시모 밑에 널 시집 보낼 생각한 우리가 멍청했다. 그나마 볼 거라곤 착한 사위밖에 없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통수를 쳐? 당장 파혼해. 그 자식한테 지금 당장 연락 넣어서 파혼해. 아가, 우리가 미안하다. 아무리 사위가 좋다고 했다지만 결혼 날짜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런 시모 밑에 보내는 게 맞을까 하면서도 우리 딸 사위가 잘해주니까 그거 하나 바라보고 보내는 거였는데 이런 파렴치한 짓을. 엄마, 아빠, 고마워요. 죄송해요. 으이그, 네가 죄송할 게 뭐가 있어, 이거사. 엄마가 너무 속상해. 빨리 알아차렸음. 우리 수련이 혼자서 끙끙 앓았을 거 생각하니까 엄마 속이. 미안하다, 수련아. 미안해. 그나마 봐줄 거라곤 인성의 명문대 나왔다는 것뿐이었는데 내 이놈은 곱게 못 보내준다. 아빠, 어떻게 하시려고요? 다 방법이 있다. 일단 그놈과는 절대 만나지도 말고 파혼 얘기도 문자로만 주고 바꾸라. 더 이상 말 섞지 말고. 나중에 이 애미애비가 다 알아서 약속도 잡고 자리 만들어서 제대로 얘기할 테니. 몇 주. 참나, 무슨 대단한 거라고 파혼하는데 사랑까지 불러? 뭐 때문에 파혼을 하시겠단 건데요? 무슨 근거로? 이러시면 저희 파혼한 걸로 위약금 물어줘야 되는 거 아시죠? 아버님, 어머님, 이게 대체. 수련아, 무슨 말이라도 해봐, 어? 파혼한다고 말했을 텐데. 우리 더 이상 자네 아버님, 어머님 아닐세. 그 소리 한 번 더 했다간 좋은 꼴 못 볼 걸세. 예의는 여전히 없으시네요. 본인 아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알게 된다면 그때 가서도 그 옹졸한 입 잘 놀리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뭐요? 이 여자가 정말 뭐가 어째? 파혼하는 이유예요. 사진 넘겨보시면 아실 거예요. 또 어디서 되먹지도 않은 거 가져와서는. 이게 뭐야? 아니. 딱 보니 수련이 너랑 연애 전에 다른 사람이랑 연애했나 보지. 이걸로 무슨 대수라고. 날짜 좀 보세요. 그럼 꽤 최근인 것도 아시겠죠? 심지어 저희 아빠가 해준 카페에서 보란듯이 알바생으로 일하고 있고 근무 중에 팔짱까지 끼고 껴안고 있으면 말 다 한 거 아닌가요? 그쵸, 찬수씨? 이 무슨. 일주일 전, 이틀 전. 어제? 찬수야, 이게 뭐니? 정인들은 이게. 수련아, 그게 말이지. 무슨 변명을 할 생각을 해. 건물 계약건으로 식사 자리 가졌을 때 어머님이 우리 아빠한테 무례하게 대했을 땐 그렇게 입을 꼬맨 것 같이 꼭 다물고 있더니. 수련. 뭐야? 이 배우지도 못한 것이. 너 지금 우리 장순한테 뭐라고 했어? 뭐라고 했냐고? 입을 꼬매? 넌 어디 뭐 있는 집안이라서 입이 그렇게 잘 벌어지는 거야? 남자가 약혼 전에 바람을 좀 피울 수도 있지. 애초에 네가 매력이 없어서 이 사단이 난 거 아니야. 네가 숨통이라도 좀 만들어줬으면. 찬수 얘가 얼마나 숨이 턱턱 막혔으면 몇 년째 다른 여자를 만났겠니, 어? 애진즉에 말이다.
너네 집안에서 우리 찬수명이로 건물 하나 떡하니 해줬으면, 이렇게까지 기 못 펴고 살았겠니? 애가 얼마나 잘 보이고 싶었으면 지 애미 생일보다도 다른 곳 애미 애비 생일만 따박따박 챙겼겠니? 안 그래? 거참, 떽떽거리시면서 애미 애비라니. 정말 누가 못 배워먹은지 모르겠네요. 안 그러냐, 수련아? 아빠가 정말이지 너한테 고개를 못 들겠구나. 어디서 이런 싸구려 같은 말버릇을 배운 시모한테 시집살이를 시키려고 했는지. 정말 미안하구나. 더 들어볼 것도 없다. 정서봐. 아니, 찬수씨. 하온하는 이유는 충분히 알았겠지요. 앞으로 우리 수련이한테 얼씬도 하지 말아주세요. 사돈. 이제 사돈이라 부르기도 그렇겠네요. 어쨌든 아들 관리 잘하세요. 저희 수련이 같은 피해자 더 이상 안 생겼으면 좋겠네요. 가요. 수련아, 여보. 어머어머. 저. 말하는 꼬라지 좀. 엄마. 고소할 거야. 고소할 거라고 이것들아. 내가 너희 잘 사는 꼴 보게 둘 줄 알아? 어디 한번 법정에서 만나. 법이 누구 편 들어줄지 똑똑히 보라고. 며칠 뒤 카페. 왜 불렀어요? 아직도 말하는. 엄마 좀 조용히 계세요. 수련아, 미안해. 내가 죽일 놈이야. 내가 진짜 잘할게. 나 정말 잠깐. 그래, 잠깐 방황했던 거야. 내가 이렇게 무릎도 꿇을게. 네가 무릎을 왜 꿇어, 이놈아. 네가 잘못한 거 하나 없다. 그래, 오빠 잘못한 거 하나 없어. 왜 꿇어? 일어나. 진짜? 진짜 나 용서해 주는 거야? 수련아. 짜증나게 들러붙지 마. 무슨 용서를 해? 우리 파혼했잖아. 그리고 아빠가 말하는데 카페 얼른 짐 빼래. 다 아빠가 해준 거라 뺄 짐도 없겠지만. 그리고 이거. 인테리어 시공 비용, 우리 결혼식 위약금 위자료 청구서야.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우리 쪽 변호사님이랑 연결해 줄게. 일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 그냥 얘기 빨리 잘 끝내서 처리하는 게 오빠한테나 그쪽한테나 좋을 거야. 뭐? 청구서?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니? 줘봐. 이게 공이 몇 개야? 1, 10, 100, 1000. 이게 다 뭐니? 세아가, 우린 이럴 돈 없다. 이 돈 다 못 낸다. 여태까지 따박따박 이거 사 저거 사 하실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세아가요? 참나 어이가 없어서. 못 내면 알아서 저기 주방에서 설거지라도 하시든가 청소나 해서 오빠랑 돈 모아서 내시든가요. 뭐? 넌 어떻게 이렇게 정이 없니? 수련아, 그래 우리 불쌍하잖아. 우리 엄마 봐. 솔직히 성격도 못됐고 어디 가면 진상 취급만 받는 사람이야. 수련아, 나 제발 이렇게 빌게. 제발. 내가 위자료만 내고 나머지 솔직히 우리 엄마가. 그래, 우리 엄마가 솔선수범 나서서 수련이 너네 집에서 뜯어난 예물이나 여행권들이잖아. 아들, 찬수야. 네가 어떻게 이 어미한테 그러니? 수련아, 제발. 제발. 나 진짜 이렇게 빌게. 내가 잘못한 건 바람 피운 것밖에 없잖아. 나 이제 회사도 그만둬서 재취업 전에는 이렇게 많은 돈 못 내. 제발. 내가 위자료까지는 어떻게든 마련해볼 테니까 나머진. 이게 무슨. 아들,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나한테 이래. 찬수야, 이 애미가 널 혼자 홀로 어떻게 키웠는데. 아이고 이놈아. 가만히 좀 계세요. 솔직히 엄마 홀로 키우게 된 것도 다 바람 피우시다가 이혼당하셔서 키운 거잖아요. 그러다가 이제는 엄마 본인 욕심에 만족 못하셔서 수련이네 닥달하시다 이 지경까지 온 거고요. 솔직히 엄마가 장인어른이 해주신 거에서만 만족했어도 수련이랑 싸울 일도 없었고 바람 피운 거 들킬 걱정도 없었. 수련아, 그게 이게 아니야. 엄마가 너무 잘못하다 보니 감정이 격해져서 그래. 격해져서. 진짜
그 엄마의 그 아들이네요. 둘이 알아서 나눠내든 하세요. 전 더 이상 볼 일 없으니까요. 이놈아,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래? 아이고. 수련아.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그 사람을 많이 사랑했던 것 같아요. 중간중간 어머님의 무리한 요구가 눈에 안 보일 정도로 말이죠. 심지어 바람을 피웠다는 말을 듣고 증거를 보고 파혼을 하자고 얘기를 했을 때도 미련이 남은 상태였었어요. 하지만 마지막에 저렇게 가족의 연을 저버리면서까지 자기 어머니를 탓하는 전 약혼자를 보면서 정이 뚝 떨어졌네요. 아무리 그래도 본인을 가장 애지중지 키웠을 분이셨을 텐데. 불쌍하지만 그렇다고 그 두 사람을 용서하겠단 말은 아니에요. 어쨌든 저 이후로 수도 없이 메시지, 부재중 전화, 집 앞에서 기다리기까지 하는 전 약혼자는 결국 제가 고소를 해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취업을 하려면 당분간 괜찮은 회사들은 힘들 것 같네요. 저희 아버님이 너무 괘씸하다고 알고 있는 인맥을 총동원해서 알렸으니까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겠지만 뭐 어디 모르는 지방 같은 데 취직하면 그만이니 신경은 안 쓰입니다. 저희 가족 모두에게 상처가 된 사건이었지만 저희 가족은 이번 기회로 가족애를 더 끈끈이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건을 잘 해결한 것처럼 앞으로 저희도 이 감정들을 잘 헤쳐나가겠죠?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했습니다.